때는 바야흐로 5년 전입니다. 5년 전. 진짜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 후배가 있어요. 2년 후배. 2년 후배가 오더니 갑자기 어느 날 5년 전에 형 하고 와요. 왜? 그랬더니 형 잠깐 요 회사가 좋아 보여. 지르자. 이러는 거예요. 제 옆에 와서. 엔비디아? 아, 저 그때만 해도 컴퓨터 조립하던 뭐 그런 포스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허! 이 친구야. 네가 엔비디아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은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야. 그래픽카드, 야, 그때 5년 전이니까 또 게임에 대해서는 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물론 앞으로 고사양 게임이 득세를 하긴 하는데 야, 컴퓨터 시장은 이미 풀이지. 다 컴퓨터 한 대는 있어. 그래픽카드가 뭐 새로운 게임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는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실적이 좋을까?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5년 전이에요. 제가 이딴 소리를 했어요. 지금도 그 동생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데, 야, 게임이 앞으로 그래픽이 발전하겠지만 컴퓨터 시장은 풀이기 때문에 야, 그래픽카드 뭐 이게 물론 이 정도씩은 올라가겠지. 근데 뭐 이렇게 포텐셜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컴퓨터 그래픽 카드 업체였는데 이런 게임을 할 때 요 많은 요 바깥에 있는 그래픽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 뭐 이 게임을 얼마나 한다고 컴퓨터 부품이 많이 팔리겠냐, 이제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단 한 치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언제야? 여기다 2014년 여기 저걸 사자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20불 하던 게 250불. 아니 무슨 컴퓨터 그래픽 카드 만드는 업체가 이 세상에 야, 배그가 그렇게 잘 팔리냐? 이게 도대체 왜 많이 가는 거야? 니네가 이렇게 고사양 컴퓨터를 많이 하냐? 와, 10배 올랐어요. 10배.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엔비디아가 왜 올랐을까? 몰랐죠. 그때만 해도 그래픽 카드가 그냥 그래픽에만 관련된 카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그래픽 카드에는 GPU라는 게 있어요. GPU가 뭐냐면은 컴퓨터 두뇌가 CPU잖아요. CPU처럼 그래픽 처리 카드에도 프로세서, 핵심 프로세서, 그래픽 카드에 헤드가 있어서 GPU라는 게 있대. GPU가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 가운데 GPU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두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GPU의 특징을 잠깐만, 저게 왜 중요한지 알기 전에 이거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왼쪽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의 두뇌 CPU예요. 오른쪽이 그래픽 카드의 두뇌인 GPU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뭐 어려운 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CPU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죠. 캐시, D램 뭐 이런 거 둔 다음에 여기서 잽싸게 미리 처리해뒀다가 여기 두뇌들을 통해서 휙휙휙 빨리 처리해야 돼요. 왜냐? 자, 이거 답답하면은 우리가 이거 안 사죠. 사람들이 승질이 얼마나 급한데 내가 엔터를 눌렀는데 뭐가 잽싸게 안 되면은 승질 내잖아. 그러니까 CPU는 많은 걸 처리하는 게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처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미리 돌려놓은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슈퍼카 같은 걸 통해서 휙휙휙휙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CPU의 가장 큰 덕목이란 말이야. 근데 GPU는 아니죠. GPU는 빨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배그 그 많은 화면들 있잖아요. 그걸 다 돌려야 되니까 이만한 지하철 기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짐을 다 실은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간다 얘들아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간다 달달달달달달달 도착하면은 이만큼을 한 번에 옮긴 거니까. 야, CPU가 만약에 이만큼을 달달달달달 하고 가면은 이거 난리겠지. 대충 알아들으세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건 직렬 구성이고 이건 뭐 병렬 구성이고 뭐 이렇게 나뉘죠. 대충 알아죠. 대충. 이거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좀 집중을 많이 둬서 흔히 말해서 슈퍼카, 이쪽은 뭐 기차 뭐 이런 걸로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형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요렇게. 자, CPU는 요렇게 한 번에 내리는 거고 GPU는 한 번에 병렬로, 자, 이렇게 병렬로 쭉 처리하는 겁니다. 병렬로. 혹시 그런 비판을 받을까봐 요거 참고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걸로 이해하세요. 제가 말한 거 다 무시하고. 자,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GPU의 1위 업체가 엔비디아였어요. 병렬로 쭉 있는 그 1위가 엔비디아였는데, 야, 얘네가 좋단 말이야? 그럼 그게 왜 가격이 올랐냐? 몰랐지. 뭐를 몰랐니? 몰랐지. 와, 세상에, 야, 상상도 못했다. 진짜 상상을 못했어. 그 당시에 5년 전에 이걸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이걸 비트코인이라는 게 뜨더니 갑자기 거기서 마이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야, 그게 도대체 그래픽 엔비디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문과인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 캐는 거하고 그래픽 카드하고 도대체 뭔 관련이 있어? 얘네 비트코인 캘 때 그래픽이 좋아야 되나? 뭐 뒤에 배경화면이 멋져야 많이 캐지나? 배그처럼 뭐 3D로 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식한 생각이었죠. 무식한 생각.
이것만 알았어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트코인 채굴기잖아요. 이게 그래픽카드들 예전에 요즘에는 전용 채굴기들이 나왔지만 그래픽카드들 쫙 연결해갖고 이거를 지금 마이닝 돌리잖아요. 워낙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채굴 무슨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주니까 이거를 통해서 마이닝을 하려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도 상상을 잘 할까 말까 한 판에 그게 오르면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 논리 관계를 상상을 못했어요. 가상화폐 채굴 열풍이 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렇게 갑니다. 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게임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었구나. 2달 만에 600달러 갔어요. 아니 이게 농산품도 아니고 공장에서 찍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 돼지를 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올라가더라고. 이때 당시에 가상화폐가 얼마나 미쳤었냐 하면 예전에 얘기했던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죠.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쓰이는 코인을 이더리움 코인이라 그러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등장했을 때 이더리움이 얼마가 올랐다고? 와씨 잠깐만 8,800%. 야 이거 진짜냐? 야 이거 너무하잖아. 1년간 8,800%가 올랐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그래픽카드 수요가 미친듯이 올랐죠. 그래서 저 같은 불쌍한 PC게임 애호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컴퓨터를 살 수가 없어. 권장 가격이 컴퓨터 가격이 무슨 CPU보다 그래픽카드가 더 올라가. 이게 뭐 PC게이머들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미루는 통에 불쌍한 프로세서 메인보드 만드는 업체들은 타격을 받았어요. 엔비디아는 올라갔는데 그래픽카드 품기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픽카드 말고 나머지 다른 거 만드는 애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 비싸서 못 사잖아.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사고 안 사니까 다른 거 만드는 업체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괜히 옆에 있다가 너 왜 거기서 하고 한대. 맞아 지금 뭐야 이거. 와 진짜 어이없게 맞았는데 이때 당시에 신문기사들 표현을 쭉 보면은 광기라 그랬어. 광기.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채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입을 거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컴돌이들이죠. 저 같은 겜돌이들은 니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가격이 미쳤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는 도망도 잘 칠 수 있었어. 엔비디아가 나중에 좀 떨어졌거든요. 왜? 이 비트코인하고 엔비디아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주황색이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 엔비디아도 오릅니다. 오 채굴 마이닝 하면 다다다다 올라요. 여기까지.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한동안 엔비디아 가격 유지를 해. 왜냐면 얘네 뭐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뭐라 그랬더라? BEP 어느 정도 가격만 넘으면 돌리는 게 이득이라는 선이 있었어요. 이게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어디 선 이상만 가격이 비트코인 유지되면은 게다가 전용 채굴기 뭐 나오고 하긴 하지만 도망갈 시간을 줬어.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을 때 엔비디아가 한동안 유지를 했어.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 더 이상 안 쓴대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더 이상 안 쓰나? 이러면서 이제 한 방에 가긴 하지만 그 전까지 도망갈 시간도 줬고 제가 근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불쌍한 얘기를 했다가 참고로 우리 손정희 형이 코인 좋아하잖아요. 정희 형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섭섭해하니까 비트코인 좋아하는 손정희 형도 엔비디아 주식 샀었습니다. 무려 4조 원. 참고로 손실 났어요. 조금 비싸게 사셔갖고 이렇게 조금 손실 났는데 이게 비트코인인가 이러고 물론 이 비트코인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고 자율주행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의 강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건 저렇게 떡락을 하니까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근데 엔비디아는 주장하는 게 야 비트코인 끝났으니까 니네는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이렇게 주장해요. 엔비디아는 AI 컴퓨팅 회사다라고 주장을 해요. 니들이 왜? 니들이 뭔데 AI 컴퓨터 회사? 니들 그래픽카드 업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GPU라는 거 아까 병렬로 연결한 쭉 있죠. 달달달달 가는 그거긴 한데 그게 그 병렬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병렬 연결 프로세스가 AI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AI 컴퓨팅 회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머신러닝에 쓰인다. 자 그러면 얘네가 주장하는 이게 뭔지를 듣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게 요 지금부터 한 20분간의 내용인데 그거만 이해하면 오늘 20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간단히 기초적인 거 이거 워낙 잘 하시는 형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걸 일단 얘기 드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있잖아요. AI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요만하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만하게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자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의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정의를 갖고 오면 머신러닝이 도대체 뭐 기계가 뭘 배운다는 건가? 머신러닝의 정의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컴퓨터한테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연구 분야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A라는 걸 넣으면은 A 다시로 나오는 거를 프로그래밍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A라는 걸 넣으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A 다시가 나오도록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머신러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개념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어려운데 초등학생도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분야인데, 자, 스스로 변화한다 그랬는데 뭐 신경망 학습이다, 추측값과 실제 정답값을 대조해서 오류값을 측정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전문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설명하면은 분명히 제가 틀릴 거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A1과 C1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링크를 해줬어요. A2가 넣으면은 자, C2가 이렇게 우리가 링크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쓰던 프로그래밍 방법인데, 자, 머신러닝에서는 A0라고 합시다. A0를 넣었을 때 C0가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줬거든. 근데 이제는 A0를 넣어,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머신러닝 기계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정말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얘기하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망을 통해서 A가 0가 들어가. 자, 근데 C1이 나와. 그럼 컴퓨터가 보는 거죠. 그 머신이, 잠깐만, 답은 C0가 나와야 되는데 C1과 C0가 한 4칸 차이가 나잖아요. 오류가 4칸이네. 안 되겠다. 위로 4개니까 줄이자. 넣어요. 근데 너무 많이 줄였어. 일로 나와. 잠깐만. 야, 너무 작게 나왔다. 아예 마이너스 4칸이네. 야, 그럼 안 되겠다. 또 개수를 조정을 하죠. 띠딕 조정을 해. 잠깐만, 이번에 아, 2개 높게 나왔네? 잠깐만, 아니, 다시 조정을 하죠. 이렇게. 아, 드디어 C0가 나왔으면은, 아, 요거구나. 오차를 계속 봐가면서 요 가운데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자기가 쭉쭉쭉쭉 고치면서 마지막으로 요게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쭉쭉 돌고 요게 나왔어요. 그럼 야, 드디어 머신러닝 하나가 된 거죠. 이 머신이 A0에서 C0가 나오게 학습이 된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정말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초등학생들이 가장 얘기하기 쉬운 이게 그 머신러닝이고, 자, 그거를 조금 더 발달시킨 게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심층 강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고, 심층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것 같긴 한데, 딥이라는 게 레이어의 수를 일컫는다, 뭐 쭉쭉쭉쭉 어려운 말이 있는데, 차이는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간단하게,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이해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뭘 넣습니다. 아까 똑같이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A를 넣었을 때 A 다시가 나와야 돼. 근데 아까 전에 되게 간단했지만은 이제는 막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A 다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사실 원리는, 기본 원리는 뭐가 똑같냐, 요 가운데 있는 게 산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U는 뭐 WX 플러스 B 이런 산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넣었을 때 A 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A 다시가 안 나오고 오차가 생기면은 요 W와 B 값을 조정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A를 넣었을 때 B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B가 튀어나올 때까지 W와 B 값을 계속 방정식이잖아요. 함수잖아요, 함수. 요 함수 값을 각도와 이 절편을 조정을 해요.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간단하게 정말 무식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찍는 여기가 이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처음에 컴퓨터가 저 많은 걸 통해서 발사를 해. WX 플러스 뭐 AX 플러스 B에서 이거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이렇게. 또 안 맞았어. 이렇게 맞는 순간까지 그 0점 조절이 될 때까지 기울기와 절편을 조정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간단하게 찍을 때까지. 요 수많은 곳에 하나하나가 다 여기 들어있겠죠. 쭉쭉쭉 기울기와 절편을 계속 조정을 합니다. 해서 맞는 그 순간까지 여기 오면은 다시 조정하고. 자, 이게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여기다가 슈카라고 쳤을 때 여기에 월드가 등장해야겠죠. 이걸 계속 돌립니다. 이게 인공신경망 기본 구조라 그러는데,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그림을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맞질 않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를. 이 히든 레이어가 딥입니다. 딥. 요 레이어들이 많은 거지. 쭉. 자, 이제 맞는 그 순간까지 조절을 해야 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맞는 그 순간에 거기 아까 보여드린 각도와 이 클리크가 맞는 거죠. 절편이 맞는 겁니다. 노가다죠, 노가다.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노가다인데, 그럼 이게 뭐예요? 형, 이게 뭐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고 여기로 가는 AX 플러스 B를 넣어줘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안 넣어줘도 얘가 스스로 글로 가는 기울기와 각도를 정한다는 거, 학습한다는 거. 이 기울기를 안 넣어줬는데, 기울기를 컴퓨터가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더니 마이너스 2네, 뭐 플러스 0.5네, 이런 식으로 맞춘다는 거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 간단합니다. 이건 약간 유머로 들으세요. 슈카라는 거를 딥러닝에 넣었을 때 우리 무릎형이 닮았다라고 나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요쪽으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돌리는 겁니다. 요쪽으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요 무릎형 이게 철권의 세계 1인자죠. 자, 무릎형이 나오면은 안 되고 틀린 거고 이렇게 그 유형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형 이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이거죠. 이걸 넣었을 때 어떤 게 고양이고 어떤 게 강아지인지 컴퓨터가 맞출 수 있을까? 옛날에는 요게 캣, 요게 고양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알았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이게 뭐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헷갈리는데 다른 어떤 동물이 나왔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컴퓨터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건 캣, 이건 독 해주면 옛날 방식으로는 다른 고양이나 다른 강아지가 왔을 때 컴퓨터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그런 방식을 하면은 스스로 조정을 하잖아요. 클릭 조정을 한단 말이야. 스스로 조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게 고양이고 어떤 게 강아지라는 거를 컴퓨터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정확진 않죠. 확률로 나와요. 확률로. 뭐 예를 들면 뭐 87%, 뭐 이런 식으로 87%로 독이네, 82%로 고양이네. 옛날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모든 사진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저걸 한번 돌려놓으면은 거기에 나온 각도가 있잖아요. 그 클리크 각도로 쏘는 거죠. 87% 이런 식으로 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했냐? 요걸 바탕으로 이미지 맞추는 대회가 있어요. 대회라기보다 이미지 넷 챌린지라고 있는데 딥러닝이 등장한 다음에 2014년에서 2015년에 인간의 정확도를 넘어섰어요.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맞추는 게 인간의 정확도를 넘어섰어. 사람들이 보면 아이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헷갈려도 컴퓨터는 더 높은 확률로 저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맞추고 있어요. 저 무한으로 저 한 뭐 몇십만 번, 몇 억 번 이렇게 돌렸겠죠. 수많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요걸 돌린 다음에 이제는 인간보다 정확히 그것도 무려 4년 전에. 야, 이게 뭐가 중요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컴퓨터가 알아서 뭐 하겠어? 이게 뭐가 중요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 그림만 아까 전에 강아지 고양이만 보면 안 중요할 것 같지. 근데 뭘 보면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저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 어떤 게 신호등입니까?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댓글 달린 형이 있어요. 제가 그 우버 얘기할 때 컴퓨터가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이 신호등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 옛날 얘기예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이 모든 걸 맞출 수 있느냐? 이 신호등이 많은 것들을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런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요걸 보여드렸죠. 딥 뉴트럴 네트워크에서 요 가운데를 통해서 0점 조정을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많이 돌려보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보세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뭔가 얘가 제대로 돌아간지 알 수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에 A를 넣어서 뒤에 B가 나오는 거를 봐야 돼. A가 뭐고 B가 뭐예요? 이거를 쌍으로 엮어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빅데이터죠. 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될까? 사람들이 빅데이터 왜 데이터를 그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왜 그렇게 가격이 높고 뭐 공유 자전거 업체가 자기들은 돈을 못 벌지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 뭐 데이터가 있어요. 뭐 아마존이 뭘 어디서 뭘 사고 한 데이터가 있고 사람들이 뭐 한 뭐 데이터가 그 왜 데이터 그래요? 뭐 하라고? 그걸 뭐에 쓰려고? 이 쌍이 있어야 되거든. 소스가 있어야 할까요? 소스가 뭔가 있어야 얘가 막 돌려봐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떤 알고리즘을 찾는다. 그게 데이터죠. 그게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AI가 됐건 뭐 딥러닝이 됐건 뭔가를 해서 어떤 알고리즘, 어떤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 흔히 조금 뭐 어려운 용어로 쓰자면 그거를 클렌징 데이터를, 클렌징한 데이터. 막 그냥 쌓아놓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여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쓰기가 힘들어요. 그걸 클렌징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 정돈을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되고 그 클렌징이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잘 쓸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클렌징부터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요즘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드디어 데이터를 우리나라도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잘 정리해서, 옛날에는 다 그냥 버려버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AI의 대표적인 예니까 자율주행을 예를 들어보면 당연히 핵심은 사물 인식 기술인데 옛날엔 어떻게 했냐? 저걸 인식하기 위해서 카메라, 라이다는 뭐야? 초음파, 적외선 센서, 자동차 하나에다가 온갖 뭐 이렇게 거의 우주선처럼 뭔가를 단 다음에 다녔어요. 온갖 걸 다 알아야 되거든. 카메라로 정보를 하고 레이더를 쏜 다음에 뭐 옆에는 뭐 5cm네 초음파 적외선 센서에서 정말 뭐 거의 뭐 미래에서 온 자동차가 달리듯이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를 라이다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차량도 인식하고 뭐 표준 보행자도 인식하고 온갖 걸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되게 옛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는 단지 카메라 하나만으로 지금 뭐 적외선 센서 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카메라 하나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 인간이 마치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은 인간의 눈을 보는 것 같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인간의 시각보다도 더 인식하기 어려워. 뭐 흐렸을 때, 뭐 비 올 때 이게 지금 다 된다는 거예요. 발전 단계를 살짝 보면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컴퓨터가 서서히 사람처럼 되는데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가 차도인지 아닌지 보행자의 움직임 이런 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얘네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 옛날에는 저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다니려면은 티어 1 기업이 뭐냐면은 그 완성차 업체에서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왜냐면은 이 전문가들이 정의를 해줘야 됐거든. 앞에 차하고는 3m 정도 떨어졌을 때 속도를 줄여야 되고 옆에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은 한 10m 정도부터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되고 그 사람이 뭐 몇 미터 떨어지면 속도를 늘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이걸 정의를 해줬거든. 정의를 해줘서 그 정의에 따라서 차가 갔어요. 형,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자율차가 진짜 힘듭니다. 수많은 것들을 다 정의해야 되잖아. 수많은 것들을 얼마나 정의해줘야 될 게 많니. 그래서 옛날에는 자율차 그러면은 이런 훌륭한 분들을, 과거 전문가들을 많이 모셨는데 이제는 전혀 필요가 없죠. 이제는 자율주행팀에 자동차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몇 미터 떨어질 때 속도를 줄여야 되는가를 내가 안정하거든. 이게 몇 도인지를 아까 전에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몇 도로 가야 저기에 도달하는지를 내가 안정해주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자동차 주행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 하기가 쉽지 않았죠. 워낙 돌발 변수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몇 도가 될지를 사람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수많은 각도를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돌리면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을 배워가는 과정과 유사하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12도 아니네, 여기는 11도네, 10도네, 9도네 하면서 계속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도를 계속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이라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특별한 센서, 뭐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걸 달고 전문가가 어떤 규칙을 정해줘서 그대로 굴렸어요. 근데 아니죠. 조금 있다가는 범용 센서라 그래서 또 일반적인 센서에다가 딥러닝을 아까 전에 그런 각도를 사람이 안정하고 컴퓨터가 정하게 한 다음에 굴렸어요. 근데 이제는 일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범용 센서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카메라 하나만 있습니다. 사람의 눈하고 똑같아요. 눈만 있으면은 눈으로 보이는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으로 보는 화면들, 이 화면을 계속 돌리면서 이 화면만으로 인간처럼 움직이게 구현합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이게 끝이냐?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안 무서울 텐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부터가 문제냐?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딥러닝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경망 모시기하고 두 번째가 심층 강압술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등장을 하면서 판도가 바뀌어요. 무슨 판도가 바뀌어요, 형? 또 지금까지 똑같잖아. 뭐가? A에서 A-로 가기 위해서 이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냐가 딥러닝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심층 강화 학습이라고 A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점수를 가장 높이 딸 수 있을까? 점수 최대화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는 A에서 A-로 가는 거를 일단 페어를 만든 다음에 1로 가기 위해서 컴퓨터가 각도를 계속 조절했어요. 1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A-를 조정 안 합니다. A-도 없어요. A를 넣었는데 A-가 없고 A를 넣어서 뭔가 결과가 뚝 떨어졌어. 그럼 이게 몇 점인지만 정해줘요. 이 답은 6점. 아니야? 뭘 해봐. 그 답은 7점. 야, 뭘 해봐. 그 답은 8점. 뭘 해봐. 야, 4점이네. 이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돌아가면서 점수를 계속 올라가게 이걸 조절하게 하는 게 되게 유치한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하자면은 심층 강화 학습인데 점수제로 바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딥러닝 방식의 자동차 운행은 사람과 카메라만 가지고 앞에 화면을 보고 가면서 그 화면으로 계속 딥러닝을 돌려 사람하고 똑같이 운전을 하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 차가 어떻게 운행될지 모릅니다. 왜? 옛날에는 목표가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였거든. 사람처럼 운전하게 하려고 거기를 계속 돌려서 이 각도를 사람처럼으로 맞춰왔는데 이제는 높은 점수를 뭐 해주냐에 따라 안전하게 가는 거에 준다. 안전하게 갈수록 점수를 높여준다고 치면은 이 차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게 갈 수도 있어. 왜냐? 이 가운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여기 도착하는지 이제는 모르거든.
뭐 옛날도 모르긴 했지만 이 수많은 그 레이어 중에서 뭐가 어떻게 클리크돼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갈지 예상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봤어요. 어디서? 여기서 봤죠. 자, 우리 새돌이 형님이 알파고 한 판 이기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셨단 말이야. 이 새끼 내가 거기 드니까 네가 당황했구만 이러면서 씩 미소 지으고 나오셨는데, 이때 알파고는 어떤 알파고였냐면은 인간의 기보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서 최적의 점, 확률이 가장 높은 점을 찾는 거잖아. 계속 이 클리크를 돌리면서 각도를 돌리면서 계속 높은 점을 찾는 거, 인간의 기보를 돌리면서. 자, 그런 식으로 발달했던 알파고였는데, 자, 그래서 새돌이 형이 한 판 이긴 거 보고 옆에 있던 우리 당시 세계 랭킹 1위 커제 형이 야 나도 외치죠. 나도 한 판 외쳤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알파고는 이 새돌이 형이 싸웠던 알파고가 아니죠. 이때 알파고는 뭐였냐면은 기보 없이 터득했다. 기보 없이 어떻게 터득해요? 원래 그 전에는 많은 기보를 넣은 다음에 그 기보에 가장 높은 승률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점수만 넣은 거예요. 점수만. 마지막에 뭐 몇 점 보상만 넣어줬습니다. 보상만 쫙 넣어주고 컴퓨터 보고 알아서 돌리라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높은 점수를 찾아가는 거야. 매번 할 때마다 기보를 하나도 안 넣고. 그러면 컴퓨터는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을 얻는 쪽으로 이 각도를 계속 알아서 조정해요. 또 갔다가 7점이면 다시 돌아오죠. 또 한 번 돌려봐. 이거는 6점이야. 그럼 아니야, 다시 돌려봐. 7점 1점이야. 그럼 그거네? 7.2점에 계속 돌려. 이걸 점수가 높은 쪽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알파고가 더 이상 뭐를 둘지 몰라요. 인간이 정석이라고 불리는 거를 전혀 모르죠. 뭐를 둘지 몰라. 그래서 심지어 거기를 둬도 왜 뒀는지 이 알파고 제작한 사람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 가운데 그 수많은 뭐 레이어들을 지났을 거 아니야. 여기를 도대체 얘가 왜 조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결과만 아는 거예요. 결과만. 여기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점수가 높은 데구나. 그걸로 혼자서 미친듯이 돌린 다음에 새로운 알파고가 등장을 하죠. 인간은 상상 못할 기술이 나올 것. 왜냐하면은 왜 인간이 상상 못할 기술이라고 하냐면은 상상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넣어서 이게 나온다 그래도 왜 이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 가운데가 어떻게 조절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거 지가 막 클리크 조절해서 나온 건데. 인간이 상상 못할 기술이란 거는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어떤 방식일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사람이 등장했어. 그럼 차가 당연히 속도를 늦추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죠. 속도를 늦췄을 텐데 이제는 갑자기 차량이 속도를 더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컴퓨터가 판단을 하면. 왜 그게 더 안전하냐?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 인간은 상상 못한다니까 알 수가 없어. 왜 얘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가운데 뭐 그거 어떻게 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커제 형이 한 판을 못 이겼죠. 한 판을 못 이기고 뭐라고 했냐면 알파고의 바둑은 고통이라고 해요. 모르겠거든. 도대체 이 새끼는 얘는 왜 거기다 두는 것인가?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뻘수 아니야? 그래도 표정도 없고 고통이라고 해서 고통. 왜 거길 두는지 모르겠거든. 희한한 수를 두는데 두다 보면 져. 두다 보면 이길 수가 없어. 몇 수 안 뒀는데 이미 치고 있고 희한한데 두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두면은 무조건 잘도 보이잖아. 이제는 거의 앞에 신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두면은 잘도 보이는데 왜 두는지는 잘 모르겠고, 두다가 얘는 손 떨림이 없었겠지만 놀라서 어이구 잘못 뒀네 하고 이상한데 둬도 고통이죠. 제가 미끄러졌는데 알파고가 여기라 그랬는데 대신 둬주잖아요. 사람이 대신 둬주는 그 할아버지가 손 떨려서 알파고는 여기다 두라 그랬는데 잘못해서 여기다 뒀단 말이야. 그래도 질 거야. 왜 여기다 뒀는지에 대해서 한 시간 고민하겠죠. 손 떨다가 알파고는 여긴데 여기를 뒀는데도 질 겁니다. 이미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둑이 멘탈 싸움인데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컴퓨터 화면하고 바둑 두다가 울었어요. 세계 랭킹 1위 바둑기사.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를 간단하게 다시, 굉장히 유치한 설명이에요. 이게 전문적인 분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분도 많으니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장 유치하고 많이 틀린 요 얘기를 듣고 가서 자기가 조금 더 봐주시면 되게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당나귀 뭐 화면을 보여주면 당나귀 가능성이 80%, 자 말이 50%, 개가 30%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강화학습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의 보상 5점인지 7점인지 0점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간단해요. 이걸 보면 됩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이걸로 설명해요. 실제로 마리오. 자, 컴퓨터한테 마리오를 시켜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얘가 이게 점프를 하면은 그게 점프일 확률이 뭐 몇 퍼센트다 이런 게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를 판단해야 돼. 근데 컴퓨터가 가다가 일로 가는 것 같더니 여기서 일로 가. 왜 그런지 모르죠. 컴퓨터는 보상이 높은 데로 갈 뿐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막 혼자 막 점프를 하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몰라요.
그게 좋나 보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뛰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지만은 컴퓨터 때 이걸 시켰을 때 할 수 있느냐. 옛날엔 못하죠. 옛날에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 얘가 오면은 뭐 2m 앞으로 오면은 거기서 점프해서 넘어가세요. 이게 보이면은 한 30cm 여기서 뛰세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딴 정의 안 하죠. 네가 알아서 해봐. 아까 전에 그걸 통해서 돌립니다. 쫙 돌려서 어디로 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컴퓨터가 내준다는 거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화학습. 스스로 강화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점수를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A라는 거를 넣었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A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B인데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 C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고 E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다가 빅데이터를 입혔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C라는 게 뚝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모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라는 뭐 사람이라고 칠까 어떤 사람들이 선크림을 많이 구매했어요. 어디선 선크림을 많이 구매하는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 누가 선크림을 어디서 많이 구매하는 거 수많은 데이터를 넣고 알고리즘을 뽑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걔는 A는 선크림이 아니라 뭐 여기다 추천이 면도기가 떠. 예를 들면 아니 뜬금없이 왜 면도기가 떠. 모르죠. 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알고리즘 얘는 면도기를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갑자기 이 소위 말하는 AI 딥러닝을 열심히 돌리더니 성과보상을 돌리더니 A가 면도기를 살 거래. 뜬금없이. 야 맨날 선크림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겠지. 잠깐만 야 어떤 선크림을 고를지를 갖다가 답을 달랬더니 뜬금없이 면도기가 나와. 그 옛날 같으면은 야 이 프로그램 잘못됐구만. 자 선크림 고를 때 면도기가 나와 하고 다시 돌릴 텐데 이제는 그 면도기 팔아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 왜 면도기 모르지. 아무도 몰라. 어떤 알고리즘을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얘가 보기에 성과가 높다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거 선크림 사는 사람인데 면도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이제는 거꾸로 D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돼. 옛날에는 A에서 요 B로 가는 걸 요거를 컴퓨터가 잘 알고리즘을 하도록 사람이 요걸 생각하고 가도록 요걸 잘 가도록 만들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A를 넣었을 때 D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왜 D가 나왔을까? 야 이게 A를 넣었는데 이게 왜 D인지를 사람이 이제 이해를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왜 도대체 내가 여기다가 면도기를 팔아야 될지 이거를 뭐 알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알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모든 통계적 접근을 이제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알파고가 왜 거기다 뒀는지를 이제는 몰라요.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알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걸 모르고 메커니즘이 몰라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돼요. 옛날엔 이걸 알아야 사용을 했잖아.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모르는 거죠. 신의 뜻도 아니고 이제 컴퓨터님의 뜻입니다. 왜? 그럼 모르지. 컴퓨터님의 뜻인데. 사실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어떻게 간다? 이제 예측을 합니다. 컴퓨터가. 여기까지는 뭐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컴퓨터가 제안을 하는 거죠. 예측을. 차가 가다가 여기서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왜? 이렇게 가지. 왜 이렇게 가는데 내 예측에 따르면 저 앞에 있는 이 차가 비틀비틀하는 꼴을 보니 이렇게 올 것 같아. 나는 미리 이렇게 가겠다는 거. 세상에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얘가 비틀비틀한 이렇게 안 오면은 너 어떡할 건데. 닥쳐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떡할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나 믿지? 이러고 예측해서 만드는 거야. 관계형 사고라 그러는데 차선을 지속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변경하거나 과속과 급정지를 반복한 차례에 관찰된다면은 형 아무리 봐도 얘가 이렇게 난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미리 일로 갈게. 야 얘가 그대로 오면 부딪히는데 닥치고 얘는 무조건 일로 온다니까. 그리고 일로 간다는 거죠. 확률이 없다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극단적인 예를 따지자면. 그 다음부터는 부가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번 그렇게 돌린 데이터를 어떤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뭐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도가 달라. 우리나라는 좁고 미국은 넓고 우리나라는 뭐 빨간색에 출발을 하는데 미국은 뭐 주황색에 출발을 하고 뭐 미국은 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고 법규가 교통법규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용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식을 하면은 되더라. 뭐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져요 점점? 되게 웃긴 내용인데 전문가가 필요 없어져요. 아니 왜 전문가가 필요 없어져요? 전문가 필요 없잖아요. 자동차 전문가가 뭐가 필요해?
자동차 운행 전문가가 지금 자율주행하는데 자동차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도 이거 돌아갈 겁니다.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AI가 들어가는 분야마다 지금 뭐 딥러닝이 일어나고 뭐 성과 강화 학습이 할 때마다 점점 더 전문가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단순 노동은 오히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전문가는 생각해봐요. 이거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고 칩시다. 주식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AI가 딥러닝을 통해 사 그랬다고 쳐요. 근데 전문가가 팔아, AI는 사 그러면 전문가가 물어보죠. 그걸 왜 사? 그러면은 모르죠. 그래서 사야겠죠. 극단적인 얘긴 한데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도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차 운행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AI 전문가는 필요하겠죠.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여기 아래에 나오죠. 언어학자를 한 명 해고할 때마다 언어 인식률이 향상된다. 언어학자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언어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가 AI를 통해서 언어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데 언어학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인간의 미래를 너무 확정짓지 마세요. 이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설명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이게 전부 아니겠죠. 이게 AI가 발전을 하다가 야 알고 보니 구라더라 이 자식. 그래서 날아갈 수 있겠죠. 날아가지. 단정 죄송합니다. 단정. 잠깐만 미안해. 말투를 바꿀게요. 단정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내가 뭘 알겠니. 이건 가능성 확률이니까 확률. 자, 언어 인식을 컴퓨터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옛날에는 언어학자가 앉아갖고 언어에 무슨 문법이 있고 뭐가 있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언어학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고 하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먼 얘기일 수 있어요. 100년 200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500년 뒤에 얘기일 수도 있어요. 500년 뒤에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방식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뭐 신경망의 원리라 그러죠. 우리 뭐 뇌의 원리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튀어나왔을 때 기울기와 이 절편이라 그러는데 이거 바이어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던데 하여튼 W와 B를 조정을 해서 Y 값이 나오게 Y가 안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서 W를 다시 조정하고 또 해보고 Y가 안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조정을 하고 또 해보고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쨌건 이름을 러닝이라고 질 수 있잖아요. W를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이 러닝이라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그 단순한 원리를 이 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은 여기다가 그 W1, W2, W3, WN까지를 계속 조정을 하다 보면은 딥러닝이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된다가 아닙니다.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멋져 보이잖아. 지금 세계는 사실 자율주행차는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차는 모르겠는데 이쪽 뭐 멋있게 해서 AI인데 결론적으로 저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로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고 다시 일로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고 다시 일로 갔다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걸 멋진 말로 해서 이제 AI라고 적은 건데 이것도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뭐 의무 교육을 하겠다. 왜냐면은 범용성이 너무 좋잖아. 만약에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이 딥러닝이라는 이 방식이 얼핏 생각해도 범용성이 너무 좋잖아요. 온갖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쏠리죠.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1000억 주고라도 데려와야 된다. 뭐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딱 한 분 생각났어요. 이분. 이거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형이 말씀하신 거.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 형의 그 일생의 치욕이잖아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확률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거 얘기했다가 뭐 거의 뭐 양자역학에 이제 날아가는 뭐 그게 될 텐데 열심히 주사위를 던지는 신이 아니죠. 지금 기계죠. 기계가 열심히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내용은 다 끝났는데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이게 옛날에 우버에 달린 댓글 중에 한 댓글인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도 도로차선이 개판인 곳을 잘 지나가기 힘든데 사람도 인식 못하는 걸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야, 컴퓨터는 빨간색 불, 파란색 불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 야, 아니면 빨간색 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호등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 야, 그런 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도로 자체가 개선돼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다. 인프라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도 하고. 평범한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 넘어서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이대로 마냥 간다면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인식 못하는 걸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우버에 달린 댓글이죠.
우리나라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 얼마나 많고 양보해야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도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거기를 자율주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정해진 대로만 가요. 룰 베이스도로만 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룰 베이스도로만 가면은 이렇게 모든 골목길 모든 방향에 따라서 모든 좁아지면 못 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모든 도로가 바둑판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바둑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안 가능할 수도 있지. 뭐 안 가능하면 그냥 다 허드슨 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이 돌리면서 그 각도를 조정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아까 전에 그 GPU라고 나왔죠. 엔비디아 같은 이렇게 커다란 뭐 그래픽 카드로 돌리듯이 많은 자료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을 돌리면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한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각도라기보다는 희한한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각도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 자체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AI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뭐 A에서 B로 가는 새로운 각도를 컴퓨터가 발견을 해준다는 겁니다. 되게 유치한 수준의 틀린 내용 많고 정말 유치한 수준의 AI 내용이니까 이 정도 보고 자기가 조금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자! 자, 들어가세요. 안녕. 자러 갑시다.